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부부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한국 가족의 부모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효 문화가 어떻게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과 질서를 형성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엄부 자모, 효자, 효녀와 같은 개념은 가족 내 상호작용의 핵심 가치로 자리해 왔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를 넘어 윤리적인 책임, 정서적 유대, 사회적 의무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모의 역할은 엄부 자모로 요약되었습니다.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뜻의 엄부 자모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모의 역할과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는 자녀를 엄격하게 대하고 어머니는 자애롭게 자녀를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엄부로서의 아버지는 집안의 질서와 도덕을 지키는 책임자였습니다. 자녀에게는 인생의 도리를 가르치고 말과 행동에서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권위적인 아버지는 존경받기 어려웠습니다. 자모로서의 어머니는 자녀를 보살피는 존재입니다. 음식과 옷을 챙기고 자녀의 감정을 살피며 때로는 아버지의 엄격함을 부드럽게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두 역할은 단순한 성별 분업이 아니라 자녀 교육과 정서적 성장을 위한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족의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상호 유대보다는 자식의 순종이 강조되었습니다. 가족 내에서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강상의 윤리를 우선한 것입니다. 효는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여겨졌으며 한국에서는 더욱 강하게 강조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효경, 삼강행실도, 연려전 등의 효 관련 문헌이 널리 보급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효자, 효녀를 표창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효는 단지 부모를 잘 모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효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며 생전에 봉양하고 사후에는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부모를 위한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공경을 다하는 자세도 포함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효는 자녀로서 갖춰야 할 태도이자 관계의 형식이었던 셈입니다. 자녀들이 효를 실천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말대답하지 않기, 부모가 병들었을 때 밤낮 없이 간호하기, 부모가 원하는 것을 미리 헤아려 준비하기, 부모의 생신이나 명절 때 정성껏 상차림하기, 부모의 제사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가족이 함께 모이기 등입니다. 부모에 대한 아들의 태도는 효를 통해 드러납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 펴낸 대표적인 유교 윤리교과서인 삼강행실도의 효자는 부모가 중병에 걸렸을 때 손가락을 잘라 나오는 피를 부모의 입에 넣어 마시게 하거나 볼기에 살을 베어 약으로 써서 부모를 살렸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국가에서는 효행이 뛰어난 효자를 선정하여 효자가 사는 집 입구에
붉은 칠을 한 정문을 세워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의 묘 옆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3년상을 마치는 심효살이는 사회적으로 효자로서 인정받는 대표적인 효행이었습니다. 부모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부자 관계와 모자 관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자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였습니다. 유교적 가계계승 관념이 강화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발을 뻗고 앉지 못하며 눕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엄하게 알고 존경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의 행동이 더 편안해집니다. 한국 속담 가운데 아버지는 아들이 잘났다고 하면 기뻐하고 형은 아우가 더 낫다고 하면 노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형제 사이의 우애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아들과 달리 가문을 계승할 후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아들에게 대하는 엄한 태도를 딸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딸은 시집가게 되면 남이 된다는 뜻으로 부모와 딸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관념이 강해지면서 부모가 딸에게 지나친 정을 주면 딸이 혼인 후 시집살이를 잘하지 못할 것이고 시집갈 때 정을 떼기가 어려워 정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충실한 딸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판소리계 소설로 유명한 심청전의 주인공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효를 실천한 인물로 효녀의 이상형이기도 했습니다. 효자와 효녀는 이상적인 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통사회에서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장 큰 도리로 여겼고 이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을 효자, 효녀라 하여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표창되었으며 마을 입구에 효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효행을 실천한 이들을 표창하고 기념하는 것은 공동체 내 도덕 기준을 세우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효자와 효녀는 도덕적 인간의 대표 모델로서 자녀 교육의 핵심이자 지역사회 윤리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효는 단지 가족 안에서만 강조된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윤리적 장치였고 나아가 국가 운영 이념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 위에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질서를 통해 가족 내 권위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른 말씀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으며 이는 곧 학교, 사회, 국가 조직 내 질서로 확장되었습니다. 유교는 효와 충을 동일선상에 놓았고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곧 임금에게도 충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많이 평등해지고 있습니다. 효의 가치와 표현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단순히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효의 실천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권위보다 관계, 억압보다 이해, 의무보다 선택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 전통 가족 내 부모 자녀 관계는 효를 중심으로 구성된 윤리적 구조였으며
엄부자모와 효자와 효녀는 그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